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커스 종로 캠퍼스 끝장 토익에서 리딩 강의하는 김혜미입니다. 여러분 2022년 12월 적중 예상 특강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벌써 12월입니다. 여러분 열공하셨나요? 자, 우리 한 해 동안 토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들 열공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번 달에 토익 목표 점수로 토익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hackers.co.kr 해커스 영어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러분 무료 강의에 적중 예상 특강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다양한 선생님들의 적중 예상 강의 있습니다. 자, 강의 영상 아래쪽에 검정색 버튼으로 문제 다운로드 받기 버튼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고 자, 문제를 푼 다음에 이 강의는 해설 강의로 보셔야 도움이 굉장히 잘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아직 안 푸신 분들은 잠깐 멈추고 자, 가서 문제 다운받고 문제를 풀고 다시 플레이 하시면 돼요. 그럼 모두 다 문제를 풀었다는 전제하에 101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1번부터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언제나 펄5는 보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보기 먼저 왜 보는 거냐면 자, 이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큰 맥락으로는 이 문제가 품사 문제인가 아니면 어휘 문제인가 파악하는 겁니다. 각각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파악하는 건데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품사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자,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A, B, C, D는 각각의 품사 먼저 A번은 부사로 심지어 뭐뭐조차도 라고 쓰이는데 얘가 형용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평평한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자, B번은 전치사이고요. C번은 접속사, D번은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됩니다. 품사가 다 다르니까 자리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각각의 품사의 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접속사는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온다 많이 들어봤죠? 접속사 주어 동사 말고 전체 주어 동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전치사는 다음에 명사랑 씁니다. 그리고 전체 주어 동사 따로 있고 자, 그다음 부사는 여러분 부사 하나에다가 주어 동사. 그럼 큰 맥락으로 동사만 한번 세볼게요. 자, 동사가 2개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건 접속사밖에 없어요. 자,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게 명사 앞자리인지 아니면 컴마 찍고 나온 건지 아니면 그 뒤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명사 앞자리인지 그냥 한 자리인지 따져보시면 전치사인지 부사인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빈칸을 기준으로 동사를 한번 볼 건데요. 앞에 instructed 동사 뒤에도 purchased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고요. 접속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해석 없이 품사만 가지고 C번이 정답입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이래서 품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특히 per 5, 6 빈칸 문제에서는 품사가 진짜 중요하니까 항상 품사 먼저 생각하는 습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해석 한번 해보면 그 투어 가이드는요, 지시했습니다. 그 그룹 단체에게 기다리라고, 버스에서 기다리라고. 자, 그가 티켓을 구매하는 동안, 자, 어떠한 뮤지엄으로의 티켓을 구매하는 동안 버스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온 김에 여러분 전치사 접속사 구분하는 건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 혹시 조금 생소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정기 토익에서 진짜 많이 출제되는 애들인데 정답뿐만 아니라 오답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정확한 품사, 정확한 의미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표에서는 같은 줄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줄에 동안에이라는 의미인데 자, for나 during은 전치사예요. while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랑 써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줄 despite, in spite of는 전치사예요. 자, 명사랑 써야 되는데 의미는 에도 불구하고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는 접속사로 주어 동사랑 쓰는데 의미가 비록 뭐뭐이지만 약간 글자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자리에 넣어서 해석해 보시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품사를 정말 열심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요. 그 다음 마지막 줄은 때문에 라는 의미인데요. 자, because of, owing to, due
to, on account of는 전치사예요. 이때 자 to까지 암기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to 명사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because, now that, as, since는 접속사입니다. 주어 동사 때문에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요 애들은 정말 많이 나오고 최근 정기 토익에서도 정답으로 출제됐던 패턴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럼 추가로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일단 A, B, C, D 보시면 여러분 품사가 싹 보여야 돼요. 자 품사가 보이실까요? 자 일단 전치사, 그 다음 although는 접속사고요. also는 부사인데 전치사, 접속사 사이에 부사까지 섞인 패턴들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품사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빈칸부터 여러분 컴마까지가 있네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전체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는 요만큼 구조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 명사만 있으니까 명사 앞자리에 가능한 전치사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자, 전치사가 2개 있으니까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봤더니 높은 비용이요, 비용. 근데 등록하는 비용이니까 등록비가 되겠죠. 높은 등록비 동안까지만 해석해봐도 아닌 것 같죠. 자, 정답은 C번이고요.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자,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sign up for 신청했다. 다가오는 세미나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품사로 자, 해당하지 않는 보기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절약하셔야 합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A, B, C, D 보기 먼저 볼 건데 여러분 A번처럼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in spite 비슷하게 전치사로 나오긴 했지만 in spite가 아니라 in spite of가 전치사예요. 그러면 in spite만 나오면 빈칸 뒤에 of가 있어야지만 통째로 전치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because는 접속사이고요. therefore는 부사이고요. due to도 마찬가지로 명사랑 쓰는 전치사입니다. 그럼 자리를 한번 볼 건데 자, 우리 빈칸 앞에 동사 하나 있고요. 빈칸 뒤에는 명사만 있네요. 그럼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인데 전치사 얘는 완성되지 않은 형태니까 정답은 D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해석은 효과적인 광고 덕분에 자, 이번 분기 매출이요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품사 엄청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추가로 한 문제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기 먼저 보고 품사가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자, A, B, C, D 품사가 보이실까요? 자, A번이랑 D번은 접속사이고요. 자, B번은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C번은 생소하다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최근에도 정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얘는 전치사예요. 그럼 빈칸의 앞뒤 구조 살펴볼 건데 앞에 주어 동사, 빈칸 뒤에도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접속사 중에 골라주셔야 되고 이렇게 품사까지 왔는데 해당하는 품사가 2개 이상이라면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앞에부터 해석 한번 해보면 Board of Directors는 이사회예요. 자, 결정을 내렸어요. 자, to hire Mr. Smith니까 Mr. Smith를 고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자, 그가 매우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그 직책에. 그럼 매우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고용하기로 한 건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하기로 한 건지 판단하시면 정답은 D번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언제나 품사 먼저 떠올리시고 판단하신 다음 해석을 하셔야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으니까 품사 먼저 그 다음 해석 기억하세요. 자, 10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102번은 A, B, C, D가 모두 인칭 대명사인데요. 격만 다른 상태이죠. 그럼 자리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각각 격은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건 여러분 얘랑 많이 쓰이는 짝꿍 표현이에요. 그래서 by 제기대명사 또는 on 소유격 오은이라는 표현을 알았다면 훨씬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얘는 혼자서라는 뜻인데요. 그럼 사실 무조건은 아니에요. 자, by 다음에 자, 목적격 힘 이렇게 정답으로 출제가 됐던 회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일단 넣어보고 말이 되는지 확인할게요. 자, 의미 뭐라고요? 혼자서입니다. 그러면 앞에부터 Mr. Tran은요. 자, couldn't make it인데 make it 이라는 뜻은 통째로 약속을 지키다 또는 해내다, 성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conference에 자, 약속을 지킨다, 즉 conference에 가는 건데 couldn't make it이니까 conference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Mr. Dorsey가 자, 갔대요. 어떻게 갔다? 혼자서 갔다. 자, 어떤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갈 수 없으니까 혼자서 컨퍼런스에 갔다. 자, 말이 잘 되죠? 정답은 himself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이 자리 무조건은 아니에요. 사실 이 자리는 전치사 다음 자리로 목적격 가능하고요. 자, his는 소유격도 되지만 소유 대명사도 되거든요. 전사 다음에는 목적격, 소유 대명사, 제기 대명사가 모두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해석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되 짝꿍은 먼저 넣어서 해석해 본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 나온 김에 정리 한번 쭉 해볼 건데요. 각각의 격에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어차피 지금처럼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격 찾을 거니까 각각의 자리에 들어가는 격을 정리해 봅시다. 일단 그럼 맨 위에 있는 두 가지는 중요해요. 라이벌이 없어요. 얘네만 고르면 돼요. 자, 그래서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실게요. 명사 앞에 빈칸이 뚫렸는데 인칭 대명사가 나왔다. 소유격이 정답이에요. 다시 명사 앞에 빈칸이 뚫렸는데 A, B, C, D 중에 인칭 대명사만 나왔거나 인칭 대명사만 남았다면 소유격이 정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자, 또 하나. 인칭 대명사 중에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게 있어요. 그게 제기 대명사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문법적으로 공부할 때 강조용법이다 뭐 이렇게 배우기도 하는데 여러분 문법적인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 정확한 자리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수식어 자리, 즉 부사 같은 자리에 자, 얘가 강조하는 용법으로 들어가면 직접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아래쪽엔 라이벌이 조금 보이시죠? 자, 주어 자리에는 주격도 가능하고 소유 대명사도 가능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푼다? 해석해서 푼다. 자, 목적어 자리에는 주어, 동사 다음 자리도 되지만 자, 저랑 방금 문제 풀어봤던 자, 요 자리 자, 전치사 다음 자리 요런 자리에도 목적어 자리예요. 그럼 이런 자리에는 목적격, 소유대명사, 제기대명사가 가능하니까 모두 다 해석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 나오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토익에서 이런 자리 많이 나오니까 한 가지만 가능한 자리 꼭 기억해 두셨다가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보기 먼저 보시고 격만 다른 인칭 대명사죠. 그러면 앞뒤 자리를 볼 건데요. 잘 보세요. 자, to revise, to 부정사 나왔는데요. 자, 빈칸 뒤에 봤더니 이렇게 자, before ing 앞에 끊어주시면 이 자리는 annual report라는 명사 앞자리가 됩니다. 그럼 명사 앞에 인칭 대명사 누구 가능해요? 소유격 가능하죠? 소유격만 고르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her annual report, 그녀의 연간 보고서 끝. 자,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자, 여기도 역시나 격이 다른 인칭 대명사가 있죠. 자리 한번 찾아볼 건데 근데 이 자리는 여러분 앞에가 동사가 있는데 말이죠. 주어가 있고 뒤에 목적어까지 멀쩡히 있는 상태의 그 다음이 빈칸이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는 수식어를 씁니다. 근데 인칭 대명사 나왔죠? 여러분 오히려 쉬운 문제예요. 자,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인칭 대명사는 유일하게 제기 대명사만 가능하고요. 자, myself, herself, himself, themselves 모두 다 직접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수석 편집자가요, made an announcement, 발표를 했는데 편집자가 직접, 자, 편집 부장님 정도 되겠죠. 편집 부장님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직원 회의 직전에 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일단 자, 라이벌 없이 하나만 딱 고르면 되는 패턴들 먼저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고 해석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조금 실력을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0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보기 먼저 보면 같은 단어인데 품사가 다르죠. 자, 그렇다면 품사 문제로 앞뒤 자리를 따져볼 건데, 그럼 빈칸 앞에 보니까 동사가 found입니다. 자, 일단 find라는 동사의 성질을 잠깐 살펴볼 건데, find는 자, 물론 자, 형용사 없이 자, 명사까지만 씁니다. 그럼 명사를 찾다 이런 의미가 가능한데, 자, 명사 다음에 형용사, 즉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를 써서 명사를 형용사인 상태라고 알게 되다, 여기다 이렇게 쓰는 패턴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found 다음에 자, 명사 art, work가 나와 있고 그 다음 자리로 이게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괜찮을까요? 일단 동사 찾았으니까 동사는 안 될 것 같고요. 얘는 명사가 있습니다만 명사는 연달아 쓰지 않으니까 역시나 탈락이 될게요. 자, 이 자리에 자, 부사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게 말이 돼야 돼요. 흥미롭게 자, 예술 작품을 찾았다. 이게 말이 돼야 되는데 흥미롭게 찾다 보다는 여기서는 어떤 예술 작품이 굉장히 재미있네, 흥미롭네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니까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갈게요. 자, 일단 형용사까지 왔는데 형용사 역할하는 것 중에 분사, ing, pp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런 패턴을 볼까요? 우리가 흔히 감정을 유발시키는 동사라고 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interest, 흥미를 유발하다. 자, please는 여러분 기쁘다가 아니라 기쁘게 하다예요. 자, satisfied, 만족하다 아니고 만족시키다입니다. 자, 그 다음 surprised도 놀라다 아니고 놀래키다예요. 이렇게 어떤 감정을 유발시키는 동사들은 심플하게 사물일 때는 ing, 그 다음 사람일 때는 pp를 고르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물일 때 능동관계, 사람일 때 수동관계를 고르라는 거예요. 자,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게 수동관계인데 사물은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까 얘는 수동관계인 pp는 쓸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사실 사람은 능동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지만 토익 시험에선 이렇게 많이 나올 거니까 자, 일단 분사로 고를 거다. 사물 ing, 사람 pp. 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한다면 자, 이 감정을 유발시키는 동사는요, 사물일 때는 수동의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거 뭐라고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자리니까 목적어를 봐야겠네. 목적어가 어떤 예술 작품입니다. 예술 작품은 사물이니까 둘 중에서는 ing 형태인 interesting을 골라주셔야 되고, 자, 해석해보면 그 갤러리에 방문한 방문자들의 대부분은 그 예술 작품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거 예술 작품 흥미로운데? 자,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해주셔야 맞습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볼 건데 지금 방금 했던 감정 유발 동사,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satisfy는 여러분 만족하다가 아니라 만족시키다예요. 딱 하나만 기억합니다. satisfy는 사물 명사랑 쓸 때 사물 명사를 앞에서 수식하건 뒤에서 수식하건 이 자리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자리에 있건 사물과 관련된 자리에 수동과 관련된 표현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볼게요. 자, 고객들인데요. 자, 그 새로운 프로덕트를 사용하는 그 고객들은, 여러분, 고객들은이니까, 자, 이 자리는 어떤 걸 보충 설명하는 고객들을 보충 설명하는 자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자리에 사물은 능동, 사람은 수동태랑 많이 쓴다고 했으니까, 자, 누구? 얘를 먼저 후보로 올려주시고, 사람이 만족감을 느낀다, 사람이 만족한다, 말 되죠? 자, 정답은 B번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짝꿍으로 많이 쓰는 패턴이고요. be satisfied with 알고 계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어디에 만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주어가 사물이었다면 B번은 쓸 수 없다. 기억합니다. 주어가 사물일 때는 수동태를 쓸 수 없다. 기억할게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게요. 104번입니다.
자, 우리 104번에서 여러분 A, B, C, D 가볼 건데 자, 우리 A, B, C, D에서는 자, 의미가 전부 다 다른 거니까 해석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해석 의미 딱 쭉 보시고요. 쭉 가볼 건데요. 자, Bedford Art Museum의 메인 홀의 빈칸은 기대가 되어진다. 끝낼 거라고 5월 1일에. 자,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건 그 메인 홀에 뭐가 끝나겠어요? 보수 공사가 끝나겠죠?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자, 105번 가볼게요. 자, A, B, C, D 보시면 자, 여러분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다양한 형태가 나와 있죠. 자, 일단 보시면 디자인은 동사로는 설계하다, 명사로는 설계나 설계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리를 보면 자, 문장에 동사가 없습니다. 자, 빈칸은 동사 자리이고 동사 자리에 ing나 to는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B, C, D 남은 상태에서 여러분 동사는 수태시를 순서대로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수일치, 수동태, 시제인데요. 자, 수일치 주어가 3인칭 단수라면 동사에 s 붙여야 합니다. 3인칭 단수 로고들 아니고 로고 나왔으니까 s 붙은 형태 잘했고 과거랑 미래는 자, 수일치 신경 쓰지 않고 다 쓸 수 있어요. 자, 수동태는 여러분 간단하게 공식 먼저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합니다. 해석으로 이들의 관계로 파악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리거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공식 먼저 넣어보자는 건데요. 일단 자,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다면 BPP 수동태 정답이고 목적어가 있으면 BPP 아닌 능동태가 정답인데요. 빈칸 다음에 by는 전치사, 전치사는 명사가 아니죠. 자, 얘는 목적어 역할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누구 정답? BPP가 정답. 그럼 보기에서 BPP 일단 넣어볼 건데 자, 요거네요, 요거. 자, 말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해석도 해보셔야 돼요. 그 회사의 새로운 로고는 디자인이 되었다. by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말 너무 잘 되죠?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자, 항상 수태시 순서대로 해주셔야 여러분들 조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시간 절약도 중요하지만 실수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실수하지 않도록 동사 문제는 수태시 순서대로 따지는 습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아요. 넘어갈게요. 자, 106번 갑니다. 자, 106번은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의 다양한 품사네요. 그럼 품사 문제로 찾아볼 건데요. 자, 이 자리는 여러분 앞에 to be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to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비동사 다음 자리인데요. 비동사 다음에는 뭐가 됐던 주격 보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근데 사실 보어 자리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가요. 명사, 형용사, 그 다음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하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정말 정답으로 많이 출제되는 세 가지를 딱 암기할게요. 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ing, pp, 명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동명사도 가능하고 명사절도 가능합니다. 자, 물론 전치사 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정답률이 높으니까 그럼 먼저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 A, B, C, D 순서를 무시하고 형용사가 있다면 먼저 넣어보시고요. 말이 되면 정답인데요. 자, 넣어볼게요. 자, 우리는 훈련시킵니다. 교육합니다. 직원들을. 근데 직원들이 어떻게 하게? 자, 주의를 기울이도록. 자, 누구에게? 고객의 니즈니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는 직원들을 훈련시킨다. 말이 잘 되는데? 네, 맞습니다. 정답은 D번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문법적으로 된다는 거 아는데, 여러분, 문법적으로 되더라도 말이 되는 걸 고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왜 안 되는지 볼게요. 자, B번에, 가능합니다. 자, 근데 넣어보면, 자, 우리 직원들이 참석이랑 똑같은 관계가 되도록 훈련시킨다. 이상하죠? 그럼 얘는 직원들이 참석되게? 여러분 저런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세미나는 참석이 되었다. 아니면 뭐 어떤 행사는 많이 is well attended.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참석이 되었다.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지 사람이 참석되었다. 이런 건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해석도 다 맞지 않죠. 정답은 D번만 가능합니다.
자, 비동사 다음에 빈칸 뚫리면 이 순서를 기억해 두셨다가 순서대로 넣으면서 말이 되는 걸 고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해석 한번 해보시고 자, 골라주시면 시간을 조금 아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7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07번도 역시나 품사 문제네요. 자, 여기에서 extend는 동사로 연장하다 또는 뻗다 의미가 있는데요. 자, 명사, 형용사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자, 빈칸 앞에 엄청난 힌트가 있어요. on이죠, on. 자, 우리가 이런 걸 관사라고 하는데요. under 다음에는 명사를 써주셔야 합니다. 자, 물론 명사 자리에 동명사 가능하다 떠올리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이거 잠시 후에 명사랑 동명사 확실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일단 under 다음에는요. 동명사는 안 되고 명사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순수 명사인 자, C번이 정답이지 ing는 안 되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해석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인턴인데요. 어떤 인턴들 자, 필요하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자, 그 보고서를 끝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인턴들은요. ask for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tension 자, 얘가 확대, 연장이란 뜻인데요. 어떤 기간 연장, 마감일이 있나 봐요. 마감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extension은 종종 내선 번호로도 잘 많이 나오니까 자, 요 의미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extend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일단 extend라고 하면 여러분 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 동사로 자, 연장하다인데요. 자, extend the deadline을 통째로 암기합시다. 자, 마감일을 연장하다 이렇게 많이 쓰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데 extend가 여러분 약간 주다 이런 의미로 쓰여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extend a warm welcome 자, 그러니까 따뜻한 환영을 주다. 자, 누구누구에게 따뜻한 환영을 주다. 자, 이런 의미로 출제가 된 적도 있으니까 아, extend가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이것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게 자, 이렇게 자, 분사 형태로 연장된 어떤 일, 아니면 뭐 기간, 뭐 이렇게 할 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extended holiday, extended deadline 이렇게도 많이 나오니까 이 형태도 기억해 주시고 얘가 또 명사로 쓰이면 자, 마감일 연장을 요청하다 이런 식으로 request an extension 이렇게도 많이 쓰여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선 번호라고도 쓰이니까 그 패턴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관련돼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A, B, C, D 보기 먼저 보면 품사 문제이고요. 자, 빈칸 앞에 on이 있습니다. 그럼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니 빈칸은 형용사 자리인데 형용사는 없어요. 자,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가 없다면 분사 ing나 pp가 가능한데 여러분 이 구문을 통째로 암기하셨다면 눈에 빡 보일 거예요. 자, 누가요? extended holiday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은 A번인데요. 자, 잘 모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해석해서 푸시면 되는데 해석할 때 ing는 하는, 연장하는, 얘는 연장된입니다. 자, 길어진, 연장된 휴일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A번이에요. 자, 해석 한번 해보면 근무한 직원들인데요. more than 10 years, 10년 이상 근무해 온 직원들은 be eligible for, 얘도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be eligible for, 뭐뭐에 대한 자격이 있다. 자, 연장된 휴일에 대한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A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에선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정리할 건데요. 자, 아까 제가 살짝 꼭 말씀드렸던 명사, 동명사 구분입니다. 자, 여러분 의외로 명사, 동명사 구분으로 여러분 정말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일단 여기가 명사랑 동사 구분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 앞부분을 먼저 볼게요. 그럼 명사랑 동명사 앞이 얼만큼 다르냐면 자, 앞에 under, 즉 관사를 쓸 수 있는 건 명사만 가능해요. 여러분 under 다음에는 자, 동명사는 안 됩니다. 자, 반대로 동명사 앞에 under가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음에 명사네. 명사 자리에 동명사 가능하지 않나? 아니,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자리 진짜 많으니까 이걸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under 다음에는 명사만 가능하고 동명사는 안 된다. 또 하나,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을 해주는데요.
자,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명사 앞에서 수식은 부사가 해줍니다. 형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수식을 해주는 품사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러분 헷갈리면 자, 딱 이해가 되는 부분 가지고 암기하시고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기억할게요. 자, 명사, 즉 명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명사 연달아 쓰지 않아요. 자, 물론 앞에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인 경우 명사 연달아 쓰는 경우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선 그런 경우 아니고 일반적인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명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이 있어요. 만약에 타동사가 ing가 붙었다면, 자, 이 자리에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랑 있어야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자, 얘는 타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ABCD 보기 먼저 보시면 품사 문제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빈칸 앞에 자, 구조를 볼 건데 전치사 있습니다. 자, 빈칸 뒤에도 전치사 있어요. 그럼 이 자리는 명사 또는 동명사 ing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ABCD 보기를 보니까 명사도 있고 동명사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 둘 중에 정답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이 자리에 명사, ing 찾으셨나요? 자, 정답은 명사만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요. 자, 여러분, 타동사는 다음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걸 타동사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타동사가 ing가 붙거나, 자, 이 타동사의 to가 붙어서 투부정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discuss는 정말 대표적인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ing가 붙어도 명사가 나와야지 이 자리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빈칸 뒤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자, 우리 discussing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discussion만 가능합니다. 괜찮죠? 여러분, 이 포인트로 실제로 출제가 됐던 적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참가자들인데요. 참가자들은요. 자, 권고된다. 남아있으라고. 어디에? 컨퍼런스 룸에 세미나 후에 뭐를 위해서? 토론을 위해서. 자, about the lecture, 강연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자, 우리 세미나 후에 강의실에 남아있으라고 권고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108번 문제는 ABCD 먼저 보니까 ED 형태는 똑같은데 단어가 달라요.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각각의 의미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weekend delivery니까 주말 배송을 위해서는 여러분 추가 요금이 자, 빈칸 될 거다 너의 청구서에. 그럼 추가 요금이 자, 평가될 거다, 제출될 거다, 제한될 거다, 적용될 거다. 자, 정답은 적용될 거다. 정답은 D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 단어들이 여러분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어휘들이죠. 그래서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 정리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regard는 여러분, 자, 의미가 여기다 라는 의미도 있고 평가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짝꿍처럼 highly regarded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높이 평가되는, 그러니까 통째로 암기하시면 좋아요. highly regarded, 높이 평가되는. 근데 이게 여러분 ing 형태가 붙으면 전치사예요. 자, about이랑 똑같은 전치사로 정답으로 출제가 올해도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치사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전치사라는 걸 알면 Part 7 지문에서도 진짜 많이 보여요. 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같은 의미로 in regard to 명사, with regard to 명사라는 패턴도 쓸 수 있으니까 자, regard의 다양한 쓰임 기억해 주시고요. 자, submit 대표적이죠. 제출하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동의어가 있으니까 turn in, hand in 동의어다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미트 그다음 어플라이도 잠깐 보시면 여러분 리미트는 그냥 리미티드 자체가 형용사예요, 여러분. 분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형용사라고 생각하시고 한정된, 제한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 대표적으로 이거 여러분 자, 우리 한국말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이런 거 얘기할 때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니까 통째로 정리해 주시고 얘가 또 많이 쓰는 짝꿍 표현이 있습니다. be limited to 명사 그러면 어디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 패턴도 기억해 주시고 자 apply 잠깐 보면 자 많은 분들이 apply 하면 지원하다 많이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다 일 때는 apply for 어디에 지원하다 또는 무엇을 신청하다 이렇게 씁니다. apply to 명사라고 하면 어디에 적용하다예요. 근데 이 apply가 드물긴 하지만 타동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명사를 바르다 이렇게도 많이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는 로션을 바르다. 자, 그래서 약간 설명서 영어로 된 거 읽어보면 apply this lotion 아니면 apply this ointment, ointment 연고를 바르다 이런 거 할 때 나와요. 그런데 토익에서는 뭐 이런 거 쓸 수 있겠죠? 페인트를 바르다, 페인트를 칠하다 이렇게 해서 타동사로도 쓰이니까 자, 다양한 쓰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관련돼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BCD 품사 문제인 것 같죠? 자, 그럼 여러분 짝꿍 패턴은 자 암기하면 보입니다. be, 빈칸, to 명사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be limited to 명사 보이시나요? 네, 정답은 B번이고요. 자, 해석은 sign up for 신청하세요. 자, 어떤 워크숍을 오늘 신청하세요. 좌석이 100명의 사람들에게로만 제한되어 있으니까 자, 티켓이 넉넉하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신청하세요 라는 의미로 정답은 B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자, ABCD 문제 보면 여러분 품사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봤더니 앞에 주어, 동사, 너가 자, 이거는 수동태로 이렇게 되면 이메일을 받는 거예요. 아, 너는 이메일을 받을 건데. 자, 새로운 프로젝트. 자, 그러면 일단 동사가 나왔으니까 동사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이 중에서 뭐지?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자꾸만 분사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regarding은 토익에서 전치사로 많이 나와요. 자, regarding 보자마자 ABC 보기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건 전치사가 떠올라야 하고요. 이때 전치사는 about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 그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한 이메일을 받게 될 거야. 이만큼만 해석해도 정답은 D번이 되겠죠. 자, regarding 전치사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자, 같은 의미로는 여러분 about이랑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concerning도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암기할 때 regarding, concerning, about regarding, concerning, about 자, 무엇에 관해서 전치사 regarding, concerning, about 전치사 무엇에 관한, 대한, 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10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109번 문제 보기 먼저 보시면 전부 다 전치사죠.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빈칸 다음에 2 hours 있습니다. 그럼 2 hours 자, 기간이랑 쓰면 동안에도 되고 자, 얘는 이내 자,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해석을 한번 해보실게요. 자, 앞에 보시면 flight 네, 나왔으니까 비행편이에요. 449 비행편은요. 자, 겪고 있대요. 약간 지연을 겪고 있고요. 자, 그래서 기대가 되어지는데 출발할 거라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앞에 자, 내용이 출발을 하는 건데 2시간 동안 출발할 거예요. 자, 2시간 이내에 출발할 거라고 기대가 되어진다가 맞겠죠? 자, 정확하게 해석하신다면 A번이 정답입니다. 괜찮죠? 정확한 의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역시나 전치사는 매회 너무 많이 출제되는 거니까 자, 저랑 전치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within은 토익에서 진짜 사랑하는 전치사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률 정말 높아요. 자, 일단 통째로 기억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within 24 hours 자, 이 자리에 다양한 기간 표현 가능해요. within 4 weeks 자, within 3 years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늘려본다면 within 24 hours of purchase 그러면
구매 24시간 이내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니까 통째로 기억해 주시고 within도 출제가 되지만 이 of 고르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within walking distance 이거는 도보거리 이내. 자, 이 자리에 자 of 명사, from 명사하면 어디로부터의 도보거리 이내 이런 의미도 가능하니까 풀 버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럼 for도 정답률이 높아요. 근데 얘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정말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토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몇 가지만 살펴보자면 자, 기간 표현과 나오면 동안이에요. 아까처럼 for 2 hours, 2시간 동안. 그런데 얘가 목적, 의도, 준비 등등. 자, for the event, 이벤트를 위해서 아니면 for the festival, 그럼 페스티벌을 위해서 이러한 목적, 의도 이런 것들을 보시면 위한, 위해서라고 쓸 수 있고요. 뭐 선물을 줄 때도 it's for you, 너를 위한 거야 이렇게가 가능하죠. 그다음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보상해주다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compensate 또는 reimburse 이런 동사들이랑 잘 어울리니까 이러한 쓰임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래쪽에 있는 of랑 by도 정리 한번 해보면 of는 단순하게 의, 자, 요렇게도 출제가 잘 됩니다. 자, 그래서 너의 주문의 배송. 그런데 얘가 최상급이랑도 잘 어울려요. 뭐뭐 중에서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최상급이랑 꼭 쓰는 건 아니지만 잘 어울린다 라고 봐주시는데 최상급은 셋 이상이어야 되니까 뒤에 어떤 셋 이상의 복수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라고 정리해 주시고 by 역시 자 쓰임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토익에 많이 나오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by 다음에 시점 나오면 시점까지, 수단이나 방법은 으로, by 이메일, 이메일로, by boat, 그럼 보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by ing, 뭐뭐 함으로써, bpp by 뭐뭐에 의해서 뭐뭐 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쓰임이 정말 다양한데 전체는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정확한 품사, 정확한 쓰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관련된 추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A, B, C, D 먼저 볼 건데 전부 다 전치사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해석할 건데요. 앞에 자 접속사부터 가볼까요? 그것은 사용이 될 거다. 자, 외부 행사 안에서 외부 행사와 함께 외부 행사를 위해서 외부 행사를 따라서 뭐지? 그럼 is 잠깐 볼까요? 정답 조금 보일 것 같은데 앞에부터 보시면 자 메인 컨퍼런스 룸은요 이용 가능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주 회의실은 자 그 주 회의실은 외부 행사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자 정답은 C번이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역시나 전부 다 전치사입니다. 해석 한번 해볼 건데 자 앞에 자 여러분 이런 건 최종 3명의 후보자 이런 표현으로 자 종종 등장하는 거니까 통째로 기억하실게요. 최종 3인의 후보자 빈칸 미즈킴이 가장 자격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후보자 중에서라는 의미로 자 정답은 of가 가능합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최상급이랑도 잘 어울린다. 자 문장 앞에 이렇게 of 넣는 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지문에서도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0번 문제 가볼게요. 110번 A, B, C, D 보시면 자 전부 다 같은 품사이니까 해석하는 문제예요. 각각 해석으로 한번 해보면 앞에 어떤 립스틱인데 여러분 얘는 분사죠. 자 제작이 되는 자 여기 클레오파트라 코스메틱에 의해서 제작이 되는 어떤 립스틱들은요 입니다. out of stock인데 재고가 없어요. 그들의 인기 그럼 인기 때문에 재고가 없는 건데 이 중에 가장 적절한 건 인기가 너무 높아서 자주 빈번히 맨날 얘는 재고가 없어 이런 의미라면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해석하는 문제였으니까 각각의 의미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자 우리 A와 D 자 요 애들도 정답으로도 출제가 되는 애들이니까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물론 gradually도 네, 정답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얘는 증감 동사 increase 이런 애들도 같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단은 A, D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A번은 closely. 자, 얘는 면밀히 밀접하게 이런 의미로 자, 조사, 점검, 확인하다라는 동사랑 잘 쓰여요. 자, 그래서 inspect, examine, 체크 등과 잘 어울리고 자, closely처럼 쓸 수 있는 게 thoroughly, carefully 이런 부사도 있으니까 기억해 둡니다.
자, 또 누구누구와 밀접하게 일하다 work closely with. 자, 또는 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 closely associated, involved, linked. 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intently도 여러분, 자, 이것도 정답으로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자, 조금 오래전이긴 하지만, 자, 이거는 의미가 열중하여, 집중해서 이런 의미로, 자, 집중해서 듣는다. 자, 이렇게 listen to 명사 사이에 들어가서 자, 쓰일 수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로 문제 한번 볼 건데, 여러분, 자, 해석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앞에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모든 기계들은요, 점검이 되어져야 된다. 어떻게 점검되어져야 된다? 자, 여기서는 상당히 거꾸로 철저하게 눈에 띄게인데요. 철저하게 꼼꼼히 점검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closely, thoroughly 또는 자, 이 자리에 carefully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짝꿍도 기억해 주세요. 자, 1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11번은 ABCD 품사 문제인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이거, 자, 요거 알면 금방 풉니다. 자, BBG, ING 말 짝꿍이고요. 자, ING 하느라 바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선 정답은 B번이고요. 해석해 보시면, 자, 미즈 골드는요, 선택하느라 바쁘다. 여러분, 디쉬는 접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토익에서 음식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나오니까 음식 기억해 주시고, 자, feature 하면 뭔가를 포함시키는 건데요. 자, 메뉴에 이번 주에 포함시킬 새로운 음식을 선택하느라, 선정하느라 바쁘다라고 보시면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어휘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게 feature인데요. 자, feature는 자, 명사로 쓰면 특징이나 특색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얘가 동사로 정말 잘 나옵니다. 자, 동사는 특징으로 하다 아니면 특집 기사로 하다. 자, 그런데 특징으로 하는 거니까 얘를 특별히 특징으로 하는 거니까 포함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per 7에서 feature랑 동의어로 include 고르는 게 include 고르는 게 동의어로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 자, 이것도 동의어로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온 김에 ing랑 관련된 짝꿍 표현들 몇 가지 볼게요. 특히나 이 애들은 여러분, 자, to 이런 애들 있으면 to 동사 원형이랑 나중에 헷갈립니다. 헷갈리지 않게끔 끝까지 to ing까지 암기하시고요. 얘랑 얘는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일단 생긴 것 그대로 암기합니다. Look forward to ing, 무엇을 엄청 기다린다, 엄청 고대한다. Be committed to ing, be dedicated to ing, be devoted to ing, 어디에 헌신하다, 전념하다인데 여러분, 요거를 활용을 좀 해보세요. 자, 이게 헌신하다, 전념하다인데 이게 다거든요. 그럼 비동사 빼고 committed to ing, 어디에 헌신하는, 전념하는. 근데 여기 얘까지 뺄게요. 그러면 헌신하는 아니면 헌신적인, 전념하는 이렇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dedicated가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역할로 정답이 됐던 적도 있었어요. 조금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BBGING 방금 풀었던 뭐뭐 하느라 바쁘다입니다. 자, 그럼 추가로 문제 한번 볼 건데 품사 문제인 것 같죠? 근데 빈칸 앞에 is 나와 있죠? 여러분, 자, 빈칸 뒤에 to ing가 있다면 엄청난 힌트이고요. 엄청 많이 나오는 패턴이 아니에요. 짝꿍을 암기해 주시고 그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보여야 돼요. 자, 누구예요? be committed to ing, be dedicated to ing, be devoted to ing. 찾으셨나요? 자, 정답은 B번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여러분 똑같은 문제인데 제가 보기만 바꿔볼게요. 자, 어휘 문제 같죠, 여러분? 자, 어휘 문제 같은데 짝꿍 암기하시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고르시면 되는 문제예요. 찾았나요? 힌트가 누구라고요? 자, to ing가 힌트예요. 짝꿍 C번 끝. 자, 이렇게 고를 수 있게 짝꿍은 최대한 짝꿍 그대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가 너무 힘들죠? 여러분, 암기할 때 막 쓰면서 열심히 한 번에 완전 마스터해야지 라고 하면 스트레스 진짜 받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아셨죠? 자, 그럼 1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나왔던 거랑 비슷하게 인칭 대명사인데 자, 여기서는 자, 여기 자, 격도 다르지만 대상도 이렇게 다르네요.
그럼 일단 자리 먼저 가볼까요? 자, 이 자리는 여러분 전치사 다음에 명사 앞자리인데 제가 아까 명사 앞자리 누구라고요? 소유격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앞에서 누구를 대신받는지 대상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빈칸 앞에 대신받을 거라고는 명사 얘밖에 없네. 자, 레스토랑 단수니까 there로 받지 않고 it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격은 it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 레스토랑은 자, donate 기부를 할 겁니다. 자, 그것의 그 식당의 수익금 모두를 메모리얼 데이로부터의 수익금 모두를 기부할 거다. 어떤 자선기관에. 정답은 A번이에요. 자, 113번 가볼게요. 여러분 일단 113번 같은 경우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 품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품사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얘는 자, 이 A, B, C, D가 모두 다 들어갈 수는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일단 자, 이렇게 ever가 붙으면 든지를 붙이면 돼요. ever가 안 붙으면 여기는 명사 자리인데요. 하는지 붙이면 돼요. 자, 그러니까 무엇을 뭐뭐 하는지, 누가 뭐뭐 하는지, 아니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럼 해석해보면 자, 우리 $1,000의 보너스가요, 지급이 될 거예요. 자, 밑에는 만나다니고 충족하는 거예요. 다음 달 판매 목표를 누가 충족하는지에게 이상하죠? 자, 충족한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보너스가 갈 거다라고 한다면 해석상 C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사실 의미로 판단하는 거였는데 제가 왜 의미로 갔는지부터 품사를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 의문사 비슷하게 생긴 이 애들을 자, 품사로 정확한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거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구조를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확한 품사를 기억하시는데 이름이 너무 길죠? 자, 이 이름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알아볼게요. 너무 길 때 앞에 붙은 건 앞의 구조에 대한 힌트이고 뒤에 붙은 건 뒤의 구조에 대한 힌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가 대명사라고 붙는 애들의 구조는요. 자, 뒤에가 불완전한 절이 따라옵니다. 왜냐면 자, 이 애들은 일단 전부 다 역할은 접속사거든요. 자, 뒤에 절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절 안에서 본인이 명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명사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에 형용사라고 붙는 애들 있죠? 그럼 본인이 그 해당하는 절 안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형용사 자리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new, idea 이렇게 보신다면 명사 앞에 이 자리가 형용사 자리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자, 이렇게 생긴 의문사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자, 형용사가 들어가려면 한정사가 없는 명사가 따라 나와야 돼요. 이런 자리가 형용사 자리 또는 한정사라고도 합니다. 자, 뒤에 구조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앞에 구조 볼게요. 앞에 구조는 이런 애들 보시면 되는데 이런 애들. 자, 관계절이라는 말은 앞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예요. 자, 그래서 관계절 안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있는데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의문사라고 하는 건 명사절이에요. 본인이 명사니까 앞에는 명사가 없이 본인이 명사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자, 관계가 아니라 복합 관계라는 건 자, 얘가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복합이라는 건 복합이 됐으니까 명사가 없어도 되는 애. 얘는 한국말이 좀 어려운데 ever가 붙으면 앞에는 자, 관계 뭐가 붙었건 어쨌든 앞에 명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이름만 가지고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의문이죠. 앞에는 명사가 없다. 대명사죠. 뒤에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 끝.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자, 무슨 말인지 하나만 해볼게요. 제가
각각의 품사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when 하면 관계 부사도 되지만 의문 부사가 가능합니다. 자, who는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with는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인데 의문 형용사가 가능해요. 자, where는 관계부사, 의문부사가 가능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름 너무 복잡한데 이 중에 앞에 붙은 말은 어떠한 구조이다? 앞에 구조예요. 그럼 관계라는 건 앞에 명사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 선행사 수식하는 거거든요. 의문이라고 붙은 애들은 본인 자체가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A, B, C, D가 모두 다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구조로 딱히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뒤에 구조를 살펴볼 건데 이제는 이름 뒤에 붙은 거 볼게요. 자, when은 자, 뭐가 됐던 부사네요. 그쵸? where도 뭐가 됐던 부사 역할이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찌됐던 전부 다 접속사 역할인데 본인이 이끌고 있는 절 안에서 부사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부사는 수식어니까 빠져도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올 거고요. 자, 이름에 대명사가 붙는 애들은 자, 본인이 이끌고 있는 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해요. 즉, 명사를 본인이 역할하니까 뒤에는 명사가 하나 빠진 불완전한 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형용사라는 게 있네요. 자, 형용사는 본인이 형용사 역할. 자, 명사 앞에 붙을 건데 한정사 없는 명사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정확하게 품사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빈칸 뒤에 봤더니 팀이 있네요. 그 팀이 될 거다 위너가. 근데 여러분 팀이 자, 원래는 명사라면 앞에 한정사가 붙어야 되는 가산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한정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여기 있습니다. 형용사가 그런 역할이 가능해요. 그럼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네. 정답은 위치가 돼요. 자, 그래서 해석은 어느 팀이 자, 우승자가 될지를 결정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패턴으로 위치를 고르거나 형용사 역할로 자, 형용사는 whose도 있고 what도 있고 which도 있어요. 자, 요 중에서 whose, 요 중에서 which 요런 것들도 자, 올해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 개념이랑 연결하시면 의문사 문제 또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문제도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11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들을 보니까 전부 다 LY로 끝나는 건 똑같네요. 그렇다면 품사는 모두 다 부사인 거니까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앞에부터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운 보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자, 예방해 준대요. 자, 여러분 authorized가 허가를 받은이에요. 그런데 앞에 on이 있으니까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자, 막아준다. 이런 건데 자, 여기서 ABCD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건 효과적으로 막아준다. 이게 맞겠죠. 자, 이전에 낙관적으로 위험하게는 말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볼게. prevent랑 access가 되는데요. prevent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훨씬 수월해요. 자, prevent 명사 from ing, 명사가 ing 못하게 막다입니다. 자, 예방하다, 막다. 자, 이 의미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리 access라는 단어를 한번 가볼 건데 여러분 얘가 똑같이 생겨서 그렇지 명사도 가능하고 여러분 얘가 동사도 가능해요. 얘는 명사도 되고 이 명사가 아니죠. 이 자체가 명사가 되고요. 자체가 동사가 가능한데요. 자, 얘는 access to 명사, 어디로의 접근 또는 접근권 이렇게 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access가 동사일 땐 타동사입니다. 바로 다음에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가 나와서 명사를 접근하다 또는 접속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두 가지 품사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타동사일 때는 전사 안 써요. 자, access가 명사일 때 to 명사랑 잘 어울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Per5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ABCD 보면 비동사의 다양한 형태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자, 요거는 앞에 있는 if를 보시면 이거 가정법입니다. 그럼 가정법은 여러분 딱 세 가지예요. 자, 요 중에서 출제가 될 건데요. 동사 시제가 중요합니다. 동사 시제 암기 한번 해보실 건데요.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볼까요? if 주어 should 동사원형, 주어 will 동사원형, will 자리에 will, can, may 가능합니다.
if 주어, 과거, 주어, would, 동사 원형. 자, would 자리에 would, could, should, might 등 자, 조동사의 과거 형태 가능하고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가능해요. 그럼 동사 살펴보도록 할 건데 if 주어, had pp 나왔죠. 근데 이 문제의 관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now예요. 자, 이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뭐뭐였다면 뭐뭐 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자, now가 붙으면 과거에 뭐뭐였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라고 해서 이거를 혼합 가정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과거에 뭐뭐였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게 아니라 뭐뭐였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근데 이거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자, 오히려 쉬운 게 힌트를 빡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now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앞에는 had pp이지만 뒤에 now가 있으니까 요 형태를 쓰셔야 돼요. 그럼 A, B, C, D 중에서 이 형태인 C번이 정답이고요. 해석은 과거에 우리가 자, 퀘스트컴이라는 회사랑 합병을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자,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큰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일 텐데 합병을 못해서 못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기 가정법 공식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는 동사에서만 나올 겁니다. 자, 나온 김에 정리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공식 잘 정리해 주시고 혼합 가정법일 때는 now가 있을 거다. 과거에 했더라면 했었을 텐데 자,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동사 원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서 자, 이 if가 생략이 된 상태로 도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if가 생략돼도 should 주어 동사원형, 주어 will 동사원형 등 내가 암기한 그대로 동사만 짜맞추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암기하지 말고 자, 여러분 문장 맨 앞에 should, were, had로 시작했는데 마침표 끝나는 건 100% 가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if를 그냥 딱 떠올리시고 내가 암기한 그대로 자, 동사의 시제 짝꿍 맞춥니다. if 주어, should 동사원형, 주어, will 동사원형, if 주어, 과거, 주어, would 동사원형,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짝꿍만 맞춰주면 돼요. 괜찮나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가볼게요. 자, 얘가 조금 자, 좀 짧아진 형태로 요렇게도 나오는데 이건 그냥 구문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without 명사, but for 명사, if not for 명사 하면 명사가 없었더라면 자, 뭐뭐 할 텐데, 뭐뭐 했을 텐데 요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요 중에서도 출제가 된 게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다양한 좀 더 많은 표현들까지 정리해 봅시다. 자, 요 패턴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A, B, C, D 문제 보시면 자, 뭔가 여러분 뭐 동사에 뭐 이런 것들 같은데 마침표로 끝났죠? 여러분 원래는 뭐여야 되냐면 Can you speak English? 자, 이거 뭐여야 돼요? 의문문이어야 돼요. Were you busy last night? 의문문이어야 되는데 마침표로 끝났다는 건 뭐라고요? 가정법입니다. 자, if를 바로 생각하시고요. if 주어, 빈칸, 주어, would, have, pp. 그럼 정답은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짝꿍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가정법 문제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딱 공식 세 줄로 끝낼 수 있으니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정리해드렸던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만 더 해볼 건데 A, B, C, D 보시면 약간 품사인가 접속사인가라고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자, 이거는 자, 이 명사와 함께 자,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자, 우리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야. 자, 이런 의미의 축약형 가정법의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에 without, but for, if not for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 했을 거야. 뭐뭐가 없었다면 뭐뭐 했었을 거야. 뭐뭐 할 거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정답은 without입니다. 점수 잡는 hackers.